내가 어머니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도 너가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됐다. 내가 너한테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지금이 납니다. 오늘 입을 오늘 가져갈 것,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부모가 대신해 준 순간 아이는 뇌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회로가 망가지거나 점점 약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엄마가 일찍 안 깨워줬잖아. 엄마가 안 챙겨줬잖아. 제가 더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던 걸 같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공부를 잘 안 했죠. 공부를 하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공부 안 하냐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거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맨날 끈적끈적거리고 막 놀고 막 음악 듣거나 아니면 막 그림 그리거나 딴 장난치다가 공부하려 그랬는데 화를 막 벌컥벌컥 냈었어요. 이런 핑계, 오늘은 그래서 이 핑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핑계를 댈까요? 핑계는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self-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뇌가 위험에 처했다 안 처했다라는 걸 인지해주는 그러한 알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뇌의 전두엽이 클수록 똑똑하고 절제력도 강하고 계획력도 강하고 수행력도 강한 걸 말하는데 이게 편도체가 자극되게 되면은 고등동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셧다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게 되면은 핑계가 계속 습관이 되고 계속 변명이 자기도 모르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신경세포가 자극이 되게 되면은 그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나중에는 거짓말도 핑계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핑계가 어른들한테도 있을까요? 예, 어른들한테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 볼 때 예를 들어서 술을 드세요? 담배를 피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술 안 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같이 동반해 했던 보호자분, 특히 아내분들이 와가지고 뭐 안 먹어? 당신 맨날 뭐 반주하면서 탁주 아니면 막걸리 한 병씩 마시잖아. 그거는 반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안 태울 수 없어요.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같이 태워줘야죠.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시죠. 근데요, 이 핑계는 사실 자신의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거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방어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핑계를 통해서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안 깨워줘서 그랬지. 선생님이 이거 안 가르쳐줬어. 남들 다 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엄마가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오고 맨날 내가 잠깐 쉴 때만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스스로 실패했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이걸 숨기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하게 해야 된대요. 오늘 오늘 가져갈 것,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부모가 대신해 준 순간 아이는 뇌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회로가 망가지거나 점점 약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핑계를 들었을 때 꾸짖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은 뇌의 문제 해결 회로 능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핑계 댈 때 여러분 부모로서도 화가 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제 아들한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들한테 미안한데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책임을 칭찬하는 거래요. 네가 이번엔 스스로 준비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비록 준비는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핑계를 댔지만 네가 준비하려 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책임의 보상 회로를 점점 강화시킬 수가 있대요. 그리고 부모도 어른도 스스로 이런 핑계를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난 못해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좀 하세요 하니까 내가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러거든요. 근데 무릎 아파도 할 수 있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 엄청나고요. 허리가 아파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주 많거든요. 아이들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배운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핑계지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맨날 놀 때만 내가 들어온다고 막 정말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됐다. 내가 너한테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지금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이 부끄러웠지만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를 성장시키고 지금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핑계대거나 환자분들이 핑계댔을 때 내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말이 돼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공감해주는
주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이게 핑계의 회로를 자발적인 동기와 성장의 회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계는 실패가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환자로 하여금 성숙으로, 건강으로 향해 가는 신호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Excuses are language of fear. Responsibility is the beginning of freedom. 핑계는 두려움의 언어이고 책임은 자유의 시작이다.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제 아들을 많이 혼내기도 하고 환자분들을 혼내기도 하고 저는 많이 실현도 못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핑계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발전하고 저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